네, 요즘 엔터주들 주가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특히나 대장주 하이브가 BTS 활동 중단 논란에 주가가 고점 대비 무려 65%나 빠지면서 엔터주 전반에 찬바람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증권가에서 나오는 분석을 보면은 이제 산업 자체에 대한 성장성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적 성장성은 충분하다, 긍정적인 평가가 오히려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유통산업부 박승환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요즘 엔터 기업들 때문에 마음앓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가 많이 빠졌죠? 맞습니다. 소위 엔터 빅4라고 하죠. 하이브와 SM, JYP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까지 모두가 부진한 상태입니다. 예. 최근 석 달만 놓고 보면 지난 4월 초 나란히 고점을 찍더니 최대 50% 이상 빠진 상태입니다. 원인은 BTS의 활동 중단으로 무너진 하이브가 가장 탓이 큽니다. 예. 오늘 종가 기준 14만 8천 원, 연중 최고가의 반토막은 물론 공모가 수준까지 빠졌죠. 증권가는 1위 사업자의 주가 부진으로 산업 밸류에이션 하락이 예상된다고 분석합니다. 한때 대표적인 리오프닝 수혜주로 꼽힐 때와는 완전히 뒤바뀐 분위기죠. 예, 엔터주가 정말 잘 가는 시절이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일단 논란이 이렇게 거세지면서 하이브에서는 활동 중단은 아니다, 개별 활동은 이어간다, 이렇게 좀 진화에 나섰지만 역부족인 것 같고요. 일단 하이브야 그렇다 쳐도 사실 나머지 기업들도 같이 여파가 미치고 있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저마다 사정이 있긴 합니다. 예. 하나씩 차례로 살펴보면요. 우선 SM은 이수만 대표의 지분 정리가 끝나지 않은 점이 주가의 발목을 잡습니다. 이게 사실 근데 굉장히 오래된 문제잖아요.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겁니까? 예, 맞습니다. SM의 창립자이자 최대 주주인 이 대표의 지분 매각은 1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유력 인수 후보로 거론됐던 CJ는 협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지고요. 예. 이후 카카오가 나섰지만 지지부진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이 이수만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의심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3월이었죠. 주주총회에서 소액 주주들이 이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 추천한 후보가 감사로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이 SM 관련해서는 그럼 진전된 소식이나 추가로 전해진 소식은 없습니까? 예, 업계에 따르면 이수만 대표가 지나치게 많은 욕심을 부린다 해서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긴 한데 예. 어느 쪽도 확실히 결정된 거는 여전히 없고 언제까지 결정이 될지도 뚜렷하지 않아서 이 주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속을 끓이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모든 게 미지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SM도 사실 지속되온 문제인 만큼 또 이런 개별적인 리스크가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다른 기업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YG부터 한번 볼까요? 예, 맞습니다. YG는 아티스트 공백이 심각한 점이 주가의 악재입니다. 지난 4월 회사를 대표하는 소속 그룹 빅뱅이 4년 만에 돌아왔지만 예. 실적으로 이어지는 공연이나 실물 음반 판매가 없어서 수익 면에서는 재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블랙핑크도 요즘 TV에서 잘 못 보겠던데요? 맞습니다. 매출에서 가장 비중을 블랙핑크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예. 완전체 활동이 2년 동안이나 없었고요. 3분기에 앨범 공개와 4분기에 월드 투어가 예상된다고는 하지만 확실하게 발표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아티스트 공백이 심각하다라는 게 YG의 개별적인 문제점으로 꼽히고, JYP도 한번 살펴볼게요. JYP는 사실 실적도 1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오늘 나연이죠. 트와이스의 나연이 또 개인 활동을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좋을 것 같은데 주가는 좀 빠지죠? 예. 트와이스의 나연은 이 데뷔 이제 8년 차에 접어든 명실상부 대표 아이돌인데요. 오늘 드디어 솔로로 나오면서 예. 1시간 만에 유튜브 영상 조회수 200만 가까이가 기록할 정도로 흥행 가능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나마 JYP는 아티스트들을 꾸준히 늘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가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이는 곧 콘텐츠 제작비나 마케팅 지출이 늘어난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겠네요. 내년에만 게다가 4팀의 신인 그룹이 데뷔를 앞두고 있어서 비용 증가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트와이스의 재계약 여부도 관심인데요. 예. 7년간의 계약이 3분기 끝나가는 상황인데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에 따라 주가의 행방이 좌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예, 트와이스가 JYP에서는 매출의 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지켜볼 또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요즘 그룹들이 재계약 시즌에 이제 좀 갈라지면서 와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재계약 여부는 언제쯤 확인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긴 했는데요. 네. 다만 직접적인 질문은 하지 않아달라, 다 삼가달라는 게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뚜껑은 열어봐야 이 최종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올해 안에 결과는 발표될 것으로 보이니까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정리를 해보면 BTS의 악재성 이슈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들마다 각각의 리스크가 좀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오프닝에서 설명드렸지만 증권가에서는 상반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팝 산업은 여전히 잘 나가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최근 K-팝 음반 판매량이 전반적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보통 늘어난 게 아닙니다. 예. 과거에는 100만 장 정도 팔린 노래는 한 번쯤 들어봤을 정도가 많았는데 예. 요즘은 뚜렷한 히트곡 하나 없이도 밀리언셀러에 오르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예. 5월 기준 K-팝 음반 판매량은 996만 장에 달하는 것으로 1000만 장에 육박했는데요. 예. 종전의 사상 최고치였던 지난해 6월 762만 장의 기록을 200만 장이나 뛰어넘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20년 동안 쪼그라들던 신물 음반 판매량도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가장 큰 원인으로는 그동안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들어온 Z세대들이 음반을 사서 듣는 문화로 돌아갔다는 점이 꼽힙니다. 왜 돌아간 걸까요, 갑자기? 뭔가 소유한다는 마음도 생겼을 거고 예. 그리고 오프라인 콘서트가 열리지 않다 보니 소속 가수, 자기가 좋아하는 팬에 대한 팬심이 작용해서 팬심에서. 음반을 더 구매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K-팝 기업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하는 근거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말씀해주신 음반도 음반이지만 하반기부터는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꽤 긍정적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상반기도 콘서트가 열리긴 했지만 대부분 미국에서 열려졌죠. 맞아요. 이에 반해 하반기에는 국내외 콘서트가 본격적으로 다시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코로나19로 다쳤던 월드 투어는 최근 북미와 일본을 중심으로 재개된 바 있는데요. 공연 매출 성장은 물론 콘서트장에서 연예인 굿즈죠. 예. MD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이익이 늘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현지 연구원입니다. 2세대, 3세대 아티스트 선호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수익화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인데요. 트와이스는 지난 4월에 국내 걸그룹 최초로 도쿄돔에서 3번 연속으로 공연을 진행했었고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8월부터 잠실 운동장 공사가 예정돼 있죠. 리모델링 완공 시점은 2025년으로 4년간 콘서트 개최가 불가능합니다. 국내 아이돌 콘서트가 대부분 잠실 운동장에서 열리는 만큼 이전 수준의 매출 회복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네,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다는 게 참 다행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주가는 사실 단기적으로 이제 보자면 개별적인 리스크도 있고 여파가 좀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산업 자체가 경쟁력이 있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는 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가져도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때문에 이 증권가에서는 YG 엔터테인먼트를 추천하는 편입니다. 최근 2달 증권사 14곳이 매수 의견을 낼 정도인데요. 예. YG 엔터를 두고 하반기에 도약을 위해 준비하는 시기에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최근 레드벨벳, 트와이스 등 5년차 이상의 걸그룹들이 직전 앨범보다 높은 초등 판매율을 기록했습니다. 예. 기사를 몰아서 블랙핑크가 만약에 새 앨범을 내놓으면 최소 150만 장이 넘게 판매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블랙핑크 외에도 YG 소속으로는 아이콘이나 트레저 등이 있어서 일본 투어를 결정했는데요. 아티스트 활동이 하반기에 몰려있는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SK증권은 올해 YG 실적은 뚜렷한 상저 하구의 실적을 보일 것이라면서 현 시점을 편안한 매수 구간으로 판단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지금 뭐 YG를 대표적인 사례로 좀 살펴봤지만 YG 실적이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 엔터 3사 좀 비슷한 흐름으로 봐도 되겠죠? 맞습니다. 실적 전망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결국은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은 오히려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기회, 매수의 기회나 투자의 기회로 볼 수도 있다는 게 증권가의 설명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마냥 좋기만은 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하이브를 예로 들면 지난해 콘서트 매출 규모는 5천억 원이 넘는데 네. 전체 매출의 40%가 콘서트에서 나올 만큼 주요 수익원입니다. 하지만 올라가는 인건비, 이 콘서트 매출이 절대로 마진이 많지 않아서 수익성을 깎아내리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엔터 산업은 오랫동안 저임금 노동에 기반한 성장이 해온 게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인력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1분기 SM도, JYP도, YG도 모두 인센티브를 지급했죠. 때문에 YG의 지난 분기 인건비를 비교해 보면 이전 분기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됩니다. JYP의 경우에서요. 네. 인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IT 기업들이 보너스 경쟁을 벌인 상황이 엔터 업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엔터주 때문에 소갈이 하고 계신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 산업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통산업부 박승환 기자였습니다.